10년 전 추석입니다. 수미 씨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오기 전에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영순 씨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전이 너무 두꺼워. 우리 집은 원래 얇게 부쳐. 수미 씨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반죽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형 정수 씨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의 아내 미영 씨는 들어오자마자 상차림을 훑어봤습니다. 작년보다 음식이 줄었네. 요즘 경제가 어려운가 봐. 둘째 정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내 정민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에 있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비교와 비난이 시작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영순 씨가 거실 가운데 앉았습니다.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올해 벌이는 어땠어? 영순 씨의 질문에 정수 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차 바꿨습니다. 독일 차요. 정호 씨의 손이 주먹이 됐습니다. 그의 차는 10년 된 국산 차였습니다. 미영 씨가 수미 씨를 봤습니다. 올케는 아직도 그 앞치마 쓰시네. 제가 새 거 보내드릴게요. 수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막내 며느리 은주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수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10년째야. 10년째 똑같아.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 씨와 정호 씨가 아버지 제사 비용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형이 장남인데 왜 맨날 나눠내자고 해? 야.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그 정도는 너희가 내야지. 영순 씨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매 명절마다 아들들은 돈 때문에 싸웠습니다. 막내 정민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 후 형들에게 손을 벌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형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 정민 씨는 가족 모임에서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영순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음식은 절반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 방에 그녀의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5년 전 겨울입니다. 막내 정민 씨가 형 정호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형. 사업이 망했어. 5천만 원만 빌려줘.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 정호 씨는 소파에 앉은 채 동생을 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미안하다. 우리도 여유가 없어. 정민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 나 진짜 급해.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게 생겼어. 그때 수미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봤습니다.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아. 큰형한테 가봐. 형이 더 여유 있잖아. 정민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형. 패 끼쳐서 미안해. 문을 나서는 정민 씨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수미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시동생인데. 정호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와줬다가 우리만 망해. 정민이는 맨날 실패해. 걔한테 돈 주면 다 날려. 그날 밤. 정민 씨는 큰형 정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수 씨의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정민아, 너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병원비 얼마 냈어? 우리가 다 냈잖아.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정민 씨는 전화기를 손에서 놓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의 아내 은주 씨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형들이 뭐래? 정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유리잔을 집어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 씨는 형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봤습니다. 그마저도 인사만 나누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영순 씨는 막내 아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정민아, 왜 형들이랑 말 안 해? 정민 씨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형은 없어요? 피만 나눴을 뿐이에요. 영순 씨의 가슴에 큰 돌이 얹혔습니다. 새 아들을 키우며 꿈꾸던 화목한 가정은 어디 갔을까? 그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들들을 잘못 키웠나 봐. 그날부터 영순 씨는 매주 로또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돈 때문에 갈라졌다면 돈으로 다시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설 연휴 3일 전입니다. 영순 씨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며 TV를 켰습니다. 로또 당첨 번호가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3, 7, 15, 28, 33, 42. 영순 씨는 서랍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3. 맞았습니다. 7. 맞았습니다. 15. 맞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8. 맞았습니다. 33. 맞았습니다. 42. 맞았습니다. 영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로또 용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30억 원. 그녀는 한참 동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됐어. 10년 만에 됐어. 하지만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돈을 아들들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 더 싸울까? 아니면 화해할까? 영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관찰하기로. 설 연휴에 모든 아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로또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들의 진심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로또 용지를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자신의 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복사본은 거실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미끼였습니다. 설 전날, 영순 씨는 새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설에 꼭 와라. 어머니 할 말이 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들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정수 씨가 먼저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어머니 목소리가? 무슨 일 있나? 미영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명절이니까 오라는 거겠지? 뭐? 정호 씨는 수미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해. 목소리가 무거워. 수미 씨는 걱정됐습니다.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니야? 막내 정민 씨는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형들과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주 씨가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이번엔 가야지. 정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시니까. 설 연휴가 밝았습니다. 영순 씨의 집에 새아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명절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명절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설날 아침입니다. 세배가 끝나고 아이들은 마당에 나갔습니다. 어른들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영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새아들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영순 씨는 일부러 서랍 쪽을 흘끗 봤습니다. 저 서랍에 중요한 게 있어? 어머니가 말하기 전에 아무도 열지 마라.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영순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수 씨가 먼저 서랍을 열었습니다. 로또 용지가 있었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어. 1등이야. 30억. 정호 씨와 정민 씨가 달려왔습니다. 세 형제가 로또 용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니 거야?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사둔 거야? 정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인데 무슨 어머니가 사신 거겠지? 정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또 용지를 바라봤습니다. 정수 씨가 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남인 내가 관리해야지. 정호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형. 잠깐. 이거 어머니 거잖아. 정수 씨가 동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거야. 미리 정리해놓는 게 낫지? 그 순간. 정민 씨가 폭발했습니다. 형. 어머니 살아계신데 뭔 소리야. 정수 씨가 막내를 비웃었습니다. 넌 뭐야? 형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던 놈이 이 돈에서 내 목 있을 것 같아. 정민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민이도 동생인데 같이 나누는 게? 정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 둘이 뭘 했어? 나 혼자 부모님 제사 챙기고 병원비 내고 이건 당연히 내 거야. 미영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고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희생했는데요. 수미 씨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 씨는 부엌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30억이라는 돈 앞에서 형제의 정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순 씨가 화장실 문 앞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순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아들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보. 내가 바보였어. 돈으로 아들들을 모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우자. 둘째가 태어났을 때 형이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동생아. 막내가 태어났을 때 두 형이 아기 주변에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아들들이 커가면서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성적, 취직, 결혼, 집, 차. 모든 것이 경쟁이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더 심해졌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언제나.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은주예요. 괜찮으세요?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순 씨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 들었어요. 바깥에서.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들었겠지? 은주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남편은요. 5년 전에 형들한테 거절당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형들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요.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남편도 똑같아요. 돈 앞에서 저런 모습 보이는 거? 저도 슬퍼요. 영순 씨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두 여자가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거실의 싸움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시험해 볼게. 저 애들이 진짜 어떤 놈들인지. 은주 씨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영순 씨의 눈에서 눈물은 말랐지만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영순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지친 아들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누가 돈을 가져갈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가 거실 가운데 섰습니다. 다들 싸움 끝났냐? 정수 씨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 로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남인 제가 관리하는 게? 영순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새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순 씨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건 복사본이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영순 씨가 주머니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당첨 용지야. 새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희를 시험했어? 돈 앞에서 어떤 모습 보이나? 그리고 봤다. 다 봤어. 정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싸우는 거 화장실 앞에서 다 들었어. 장남이 제일 많이 희생했다고? 그래서 다 가져가겠다고? 막내는 돈 빌리러 다녔으니 몫이 없다고? 영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뭐라 하셨을 것 같아? 돈 때문에 형제끼리 이렇게 찢어지는 거? 미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영순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며느리들은 가만히 있어? 이건 내 아들들 문제야. 수미 씨와 은주 씨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정호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동생한테 너무 심했습니다. 정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돈 앞에서 추해졌어요. 영순 씨가 새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돈, 어머니가 어떻게 할지 알아? 새아들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영순 씨의 눈에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영순 씨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아들과 며느리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영순 씨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손에 당첨 로또 용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돈이 뭐길래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 노후 편히 사세요. 정호 씨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돈인데 저희가 왜 싸웠을까? 정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순 씨가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새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영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돈이 너희를 찢어놨어. 그러면 없애버려야지. 불이 붙었습니다. 로또 용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용지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30억 원이 제로 변해갔습니다.
새아들은 멍하니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형제는 다시 못 만들어. 불꽃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순 씨의 얼굴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너희 아버지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알아? 형제끼리 사이좋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 유언이야. 정수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호 씨와 정민 씨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형제가 나란히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영순 씨가 새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됐다. 너희가 반성하는 거 어머니가 봤다. 며느리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은주 씨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세 형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지난 세월의 미움과 원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화해했습니다. 영순 씨는 방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지? 창밖으로 새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형제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것은 30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 씨는 아들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제 태운 건 또 복사본이야. 새아들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영순 씨가 진짜 당첨 용지를 꺼냈습니다. 이 돈, 너희 셋이 똑같이 나눠라. 그리고 남은 건 손주들 교육비로 써라. 새아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어머니 거예요? 저희는 필요 없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정호 씨와 정민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순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